뉴캐슬과 토트넘의 친선 경기가 끝난 후 호주 축구계 인사들은 굉장히 의기양양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동안 호주에서 럭비, 크리켓에 밀려 비인기 종목 취급받던 축구가 고작 프리시즌 경기에서 8만석이 넘어가는 거대 규모의 스타디움이 만석이 되었고, 이번 경기로 인해 호주에서 축구의 열기가 자국 내 최고 인기 스포츠인 럭비 못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어 그동안의 울분을 날려버린 듯한 반응이었죠. 그들은 제 아무리 럭비라 해도 이 정도의 관중 동원력을 얻지는 못한다. 이제 호주 1위 국위 종목은 축구다라며 언론을 통해 럭비계 인사들에게 도발을 시전했습니다. 하지만 호주의 전 럭비 레전드 출신 해설위원은 이에 대해 이번 친선전의 흥행은 호주 축구의 인기가 아닌 오직 손흥민 한 명의 이름값 덕분이라고 답해 호주 축구계와 럭비계 간의 신경전이 큰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번 뉴캐슬과의 친선전은 많은 논란 속에서 치루어진 경기였습니다. 토트넘 팬들은 물론이고 토트넘 현지 기자 그리고 영국의 전 레전드 선수와 모든 언론 매체들이 비판했을 만큼 이 친선 경기는 비이성적이고 말도 안 되는 살인적인 일정이라는 반응이었습니다. 오늘 경기를 마친 뒤 스카이 스포츠의 티에리 앙리는 이번 투어로 인해 토트넘이 얻은 가장 큰 성과는 수익도 호주에서의 팬층 확보도 아닌 부상 선수 단 한 명도 없이 무사히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이다라고 말했는데요. 뉴캐슬전은 많은 언론인들이 비난했지만 이 중에서도 특히 선수 출신 해설위원들은 더욱 격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들은 이미 선수 시절을 경험해본 인물들이었기 때문에 선수들의 몸 상태와 그 한계를 몸소 직접 느껴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한 시즌을 온전히 치르고 마침내 마지막 경기를 끝내게 되면 그동안 갖고 있었던 긴장감이 풀어지고 그와 동시에 안도와 피로감이 같이 찾아와 다리 근육은 더 예민해지고 여기서 바로 휴식을 취하지 못한다면 곧바로 근육 파열 부상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앙리는 그 어느 때보다 예민해져 있을 선수들의 근육 상태를 알고 있음에도 경기 종료 후 바로 다음날 비행기에 올라타 17,000km가 넘어가는 거리를 날아가 호주로 향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선수의 안위 따위는 신경 쓰지도 않는 토트넘 구단의 정신나간 행동이라고 비난한 것이죠. 특히나 이 중에서도 손흥민 선수의 몸 상태는 더욱 우려되었습니다. 손흥민은 더 이상 20대 초반의 쌩쌩한 몸도 아니고 이제 점차 경기 수를 관리해줘야 할 나이입니다. 게다가 이번 시즌 손흥민은 아시안컵까지 병행하며 유럽에서 가장 많은 출전 시간을 소화한 선수였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팬들은 이번 뉴캐슬전 손흥민의 선발 제외를 예상했습니다. 팬들을 위해서 노쇼를 할 수는 없는 법이고 후반전 잠깐 투입해 팬들에게 서비스 차원의 교체를 해줄 것이라는 추측이었죠. 하지만 놀랍게도 토트넘은 비카리오를 제외한 모든 1군 선수들을 선발로 내세웠고 지난 맨시티전과 셰필드전에 사용했던 스쿼드를 그대로 들고 나와 토트넘 팬들에게 완전 정신이 나가버린 것이냐는 반응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 경기는 비록 친선전에 불과했지만 양팀의 선발 라인업만 보아도 이 두 팀은 경기에 진심으로 임했는데요. 심지어 이것이 프리미어 리그에서의 39라운드 경기라고 여겨질 만큼 정규 시즌에서나 볼 법한 거친 경합과 태클들이 오고 갔고 굉장히 치열한 승부를 펼쳤습니다. 호주 팬들은 고작해야 프리시즌에서 이 정도로 진심을 보여주는 두 클럽의 경기를 보며 환호했지만 슬라이딩 태클이 한 번 날아들 때마다 현지 뉴캐슬과 토트넘 팬들은 조마조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나 손흥민 선수는 이미 몸에 엄청난 피로가 누적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력으로 경기장을 뛰어다니며 60분을 소화했고 이는 전반전이 끝난 뒤 곧바로 교체된 다른 토트넘 선수들보다도 대략 15분을 더 경기장에 머물러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날 손흥민은 공격 포인트는 기록하지 못했지만 슈팅 1개와 기회 창출 2회, 드리블 돌파 2회 성공, 패스 성공률 87%를 기록하며 활발한 경기력을 팬들에게 선보였습니다. 특히 교체 직전 후반 14분 역습 상황에서 전력 질주하는 모습은 팬들을 감동시키기에 충분했는데요. 체력이 고갈된 상황에서도 진심으로 경기에 임하며 경기를 응원하러 온 호주 팬들에게 최고로 만족스러운 경기를 선물해준 것이었죠. 팬들을 대하는 이런 태도야말로 손흥민이 전 세계에서 가장 호감을 사는 선수인 이유인 것인데요. 사실 이번 호주 투어는 너무나도 급작스럽게 준비된 일정이기 때문에 주최 측에서는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최근 프리미어 리그가 PSR 규정을 도입하며 클럽들의 지출을 더욱 타이트하게 관리하기 시작해 지난 몇 년간 많은 이적료를 지출해온 뉴캐슬은 다음 이적 시장이 열리기 전 빠르게 수익을 올릴 필요가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시즌 막바지 부랴부랴 호주 투어를 준비하면서 이와 동시에 토트넘을 초청한 것이었죠. 토트넘은 재정에 있어서는 뉴캐슬보다는 여유로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굳이 이 경기를 할 필요는 없었지만 역시나 돈이 되는 일은 무엇이든 하는 레비 회장답게 호주에 초청을 수락하며 빠르게 이번 투어 일정이 진행되었던 것입니다. 너무나 급작스럽게 진행된 일정인 만큼 이 두 클럽이 주전 선수들을 내보내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도 많았고 무엇보다 손흥민 선수의 명단 제외가 예상되어 티켓 판매량이 굉장히 저조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하지만 결국 손흥민 선수의 투어 참가가 확정되었고 곧바로 8만 개가 넘는 티켓이 매진되면서 주최 측은 흥행대 실패의 예감 속에서 죽다 살아나며 해외 스포츠팀 방문 역사상 가장 많은 관중들을 동원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호주에서 축구의 열기가 유럽만큼 뜨거운 것은 아니기에 토트넘 측에서도 약간은 조용한 경기를 예상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경기도 아닌 고작해야 훈련을 보기 위해서만 1만 명이 넘어가는 호주 팬들이 훈련장을 찾아왔고 그 엄청난 환호성과 인파에 토트넘 선수들은 기뻐하며 훈련이 종료된 후에도 한참을 팬서비스를 하다 버스로 돌아갔습니다. 특히나 손흥민 선수를 향한 여성 팬들의 함성은 현지 카메라 감독마저 당황시켰을 정도였죠. 손흥민이 경기장에 입장하자 거의 비명에 가까운 여성 팬들의 함성 소리가 오디오를 뚫고 나올 정도였는데요. 최근 스포츠계에서 여성 팬들의 참여 비율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지만 그동안 스포츠, 특히 구기 종목 쪽은 대부분 남성들의 문화라는 이미지가 지배적이었습니다. 특히나 이 중에서도 축구는 그 어떤 스포츠보다 남성성이 강하게 드러나는 종목이었고 여성 팬들의 참여도 저조했죠. 몇 년 전부터 유럽에서 여성 축구리그가 개설되며 수만 명이 넘는 관중이 동원되는 등 이제는 축구에 있어 여성 팬들의 응원 문화도 점차 자리 잡아가는 추세지만 아직까지도 축구가 자국 내에서 3위 안에도 못 드는 비인기 스포츠 종목인 호주에서는 예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호주 현지 언론은 이 수많은 관중과 동시에 많은 여성 팬들을 동원한 손흥민 효과에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심지어 그동안 저조했던 축구 시청률이 이번 친선전에서 3배 가까이 치솟는 등 현지에서는 엄청난 비판을 받은 경기였지만 정작 호주에서는 역대급 흥행을 몰고 왔는데요. 생전 처음 보는 현상의 이번 투어를 계획한 주최 측은 다음 시즌에는 맨시티와 리버풀, 바르셀로나 같은 클럽들을 초청해서 토너먼트 대회를 치르겠다며 자신감 있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한 토트넘과 손흥민 선수도 한 번 더 초대해 2년 연속으로 호주에 방문하여 대회 흥행에 힘써주었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내비쳤는데요. 손흥민의 경제적인 효과는 이미 모두가 잘 알고 있지만 이번 호주 방문의 반응으로 인해 손흥민 선수의 위대함을 토트넘은 새삼 다시 느끼게 되었는지 경기가 끝나자 언론을 통해 곧바로 손흥민과 재계약 협상에 돌입할 것이라는 유수를 전담 기자들을 통해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실 토트넘 입장에서도 뉴캐슬만큼은 아니지만 앞으로 재정에 있어 걱정해야 할 부분이 많은 구단인데요. 무엇보다 이번 이적 시장, 토트넘 수십 년의 이적 역사 기록을 깨면서 가장 많은 지출을 했고 이 모든 것은 전부 챔피언스 리그 진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진행했던 영입이었기 때문에 챔스 진출에 실패하고 유로파 리그에 나가게 된 현 상황에서 토트넘의 재정 상황은 구멍이 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번 호주 투어 개최 측은 다음 시즌 토트넘이 2년 연속으로 호주를 재방문을 한다면 이번 계약금 2배에 달하는 금액을 지불하겠다고 약속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만약 손흥민 선수가 이적이라도 하게 된다면 그들 입장에서는 더 이상 토트넘이 필요 없게 될 것이고 호주는 물론이고 앞으로 모든 프리시즌에서 굳이 토트넘을 불러줄 국가들이 그리 많지 않게 되겠죠. 결국 손흥민 선수는 존재 그 자체만으로도 토트넘에게 프리미어 리그 중계권료 그 이상의 부가적인 경제 가치를 창출해내고 있는 것인데요. 그렇기에 이번 여름 계약 기간이 막바지로 다가와 이적을 계획하고 있는 손흥민을 보며 토트넘은 안절부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과연 앞으로의 프리시즌 일정에서 여전히 토트넘의 원정 명단에 손흥민의 이름이 포함되어 있을지가 궁금해지네요.